자, 두 번째 이슈입니다. 호실적 밸류업 기대까지. 와, 금융주 이유 있는 질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니 해도 정말 금융주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주도 시원하게 하는 건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야기 들어볼게요. 블랙먼데이 후에 주가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인가? 하본부장님은 오늘은 거의 뭐 마디슈에서 분노와 또 이제 열심히 또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분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. 지난주에 목소리를 잘 못 냈으니까 이번 오늘은 주에 내주셔야죠. 오늘은 그쵸? 열심히 내야죠. 네. 일단은 뭐 주가 회복 굉장히 금융주도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도 금융주나 좀 뭐 이런 부동산주 약간 안정적인 거를 좀 많이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이제 대선 이후에 좀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고 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과 여당이 열심히 이제 기업의 이런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서 토론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기싸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그래도 주주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서 표심 대결이 좀 들어갔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에는 이제 은행 쪽이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워낙 이제 이 예대마진 림 부분에서의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이제 대출적인 부분들을 잘 진행을 했고 대출금리 또 오르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잘 났고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해줬습니다. 근데 이제 그쪽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남은 거는 이제 증권주와 보험주가 되겠죠. 그럼요.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보험주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이 50% 이상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뭐 이제 수직 상승을 좀 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있긴 하지만 보험 쪽은 문제가 뭐냐면 회계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.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원에 대한 움직임이 좀 일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증권주도 사실 리포트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혹은 뭐 키움증권 이런 쪽에서 또 이제 갑자기 밸류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더 제한이 덜 되는 쪽으로 관심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주들은 주가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뭐 다 좋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가지고요. 네,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유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좀 하시나요? 금융주 쪽에 지금 시각은 좀 완전 뭐 장밋빛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지. 일단은 주가가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지난 8월 3일, 8월 5일 큰 쇼크를 받고 나서 증시가 반등을 줬을 때 네. 제일 먼저 반등을 줬었던 게 사실은 조선하고 바이오 주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서 네.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이후에 이들 종목군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에요.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금융주입니다. 아, 그럼 금융주의 가장 주요 모멘텀은 뭐예요? 밸류업? 일단은 결국엔 밸류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배당이 늘어난다는 부분들. 또 하나는 금융주의 또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제조업은 경기에 민감합니다. 경기가 좋으면 실적 당연히 좋을 거고 안 좋으면 경기 안 빠지고. 좋으면 실적 당연히 안 좋죠. 그쵸? 근데 금융사는 경기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은 그냥 꾸준한 영업이익 매출을 계속 보일 수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 대출을 20년, 3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이걸 이자 안 어떻게 내고. 안 내고 할 수가 없는 거. 그쵸. 물론 이제 부실채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없어지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. 또 보험 상품 가입하신 분들이 물론 해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달 우리가 또 네, 내잖아요. 매달 내야 되는 네.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너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것만 아니면 꾸준한 매출 영업이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산업이라는 그러네요. 거죠. 아,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 혹은 경기 침체갈 수 있다.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에 큰 영향이 없는 게 뭔가 하고 따져보니까 좀 금융주가 아닌가라는 기대감들 또 이런 것들이 또 매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영업 환경은 좀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네.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우선시 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. 배당을 아무리 좋게 준다. 배당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우리 이제 80% 배당 줄 거였는데 적자
나고 있어요. 갑자기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배당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. 끝한 거랑 네, 마찬가지니까. 없는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높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배당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게 하니까 중요하죠. 거기에 맞는 영업이익 매출이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온다.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꾸준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뭐든지.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 된다고 하면 영업 확률이 더 좋아지니까 금융주가 좀 날개를 달게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세 개의 섹터가 밸류업에 동참하는 근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지. 은행, 보험, 증권 여기에서 뭐 대장 요거를 따진다면 아까 또 얘기 살짝 해주셨지만 그럼 이제는 하반기는 증권이에요? 네, 저는 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증권주를 왜 봐야 되냐면 일단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혜를 볼 확률이 높죠. 지금이야 뭐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고 거래대금이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거래대금 막 22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그러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 수수료 엄청나게 재미를 봅니다.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이 또 20조가 있었죠. 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신용이자가 거의 연 10% 정도 됩니다.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VIP고 돈 많아서 이제 전화하면 좀 깎아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받아요. 아, 그래요? 네, 많이 받아요. 네, 그래서 은행 대출이자보다 훨씬 셉니다.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또 이거 요번에 신용 반대매매 맞았다라는 거는 끝까지 버티다가 털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신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. 그건 다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증권주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딱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은행과 보험 쪽에서는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부분이 좀 악화가 됩니다. 근데 이제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사실 그런 거에서 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 넣는데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더 줄면은 좀 더 네. 공격적인 자산을 포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래서 뭐 슈드라든지 이런 거 추정해서 이제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자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운용 수수료 또 받잖아요. 1%씩 많이 받거든요. 그런 것들 다 따지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권사를 좀 뜯어보면 순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올라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이제 증권주들도 고배당주로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다 주주 환원 정책까지 붙어주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잘 나온다면 과거 상반기에 은행주가 가져갔었던 것처럼 증권도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권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좀 잘 뜯어보셔야 되는 게 주주 환원 정책을 정말 최소화하는 기업들도 있어요. 그러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특히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, 뭐 미래에셋 증권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이 불안하고 이제는 너무 빠지고 오르고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갈란다 생각하시면 하반기에 증권주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떨까까지도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해줬는데요. 좀 보시면서 비교 분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주주 환원 정책을 최소로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이른바 달러 약세 수혜주라고 하는 게 바로 뭐 금융, 식품, 항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되면 이 관련주들, 이제 금융주도 거의 포함되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투자 전략 잡아볼까요? 이제 워낙 강세죠. 네. 워낙 강세를 보인다라면 오늘 항공주가 어제 오늘 좋아요. 아무래도 이제 리스 비용이 다 달러로 나가는 거고 또 최근 유가도 이제 하락세라고 보여주고 있죠.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항공주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금융주들도 사실은 달러 자금을 많이 유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자금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하반기에 이제 달러 약세 쪽을 본다라면 항공이라든지 금융주들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음식료 업종분들은 사실은 그 대부분 곡물 이런 걸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.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장점은 있는데
또 요즘에 수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수출을 많이 했는데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겠죠. 아무래도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히려 항공금융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고 작은 비용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. AI에 대해서 그동안엔 우리가 와 주도주다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럼 금융주가 아닐까? 사실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으세요?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차기 주도주는 금융주다. Yes or no? No. 네. 오늘은 그냥 분노 컨셉으로 가시는 것 아니, 그게 같은데 아니라-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. 아, 왜 노일까요? 그러니까 금융주는 주도주는 안 돼요. 주도주는 안 되지만 옆에 같이 함께 있을 겁니다. 그럼 유 대표님도 yes or no 했을 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금융주 저는 차기 주도주 괜찮아요? 예스죠. 여기는 네, yes? 주도주라는 뜻이 뭐냐면 네. 꼭 뭐 20% 30% 오르지 않아도 돼요. 계속 신고가를 내주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시장 주도주인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들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오.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우리 하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? 이건 주도주에 따른 이제 사람마다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저에게 상반기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아예 잡아서 끄집어 갈 수 있는 게 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차기 금융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. 그 정도는 안 되죠. 어. 예,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. 주도주 대장은 아니지만 옆에 붙어 있는 2인자 정도는 될 수 있다. 그럼 차기는 어떤 섹터로 생각하세요? 저 아직 생각 중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하본부장님이 그래도 2인자가 될 만한 섹터는 금융주다 했는데 그 안에 탑픽주를 한번 골라볼게요. 관련주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자, 지금 유진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는요. 메리츠 금융지주 되겠습니다.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인자지만 아까 미래에셋증권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 종목은 또 다르네요. 여기 우리 유대표님 미래에셋증권 정신 없어요. 자, 그럼 여기 탑픽주 왜 이걸 또 뽑으셨죠? 저요? 네. 제가 아니라 이제 저라니까요. 유 대표 네, 유 대표님. 계속 전화가 자,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야기 네. 계속 이어주세요. 네, 오늘 또 알겠습니다. 버퍼링이 났네요. 네. 네. 2분기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. 분기 네, 영업이익이 2분기 좋다. 원래 5천억 예상했었는데 7천억 이상 나왔다는 것이죠.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무조건 주주 환원율 50%를 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.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당이든 혹은 자사주 소각이든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그거는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증권 사업 부분 어쨌든 증시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전체 좋아지고 있으니까 트레이딩이든 뭐든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보험 사업부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게 된다면 보험, 증권 둘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채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럼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. 금리 인하 때문에. 그러면 그런 부분들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사도 약간 부동산 PF 관련돼서 증권사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죠. 근데 보험사도 부동산 대출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. 아파트 대출 같은 거. 네네. 첫 번째는 은행이지만 은행보다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게 보험사예요.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안 좋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죠. 금리 인하하면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요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. 보험 요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험금이 오른다는 거죠. 보험금이 보험료가 오른다. 오른다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메리츠 금융 계열사들의 실적은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증시가 안 좋다.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. 일단은 손절가는 8만 5천 원 마켓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. 설사 뭐 8만 5천 원 이탈해도 저는 크게 막 조정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유 대표님 메리츠 금융지주였고요. 10만 원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 라인 잘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디쇼 정리하겠습니다.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.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행복한 또 오후장 되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